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사실 어제 대통령실에서 깜짝 인사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3선 저보다 더 잘하실 거잖아. 이해운 의원님. 저는 네. 사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네.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예. 또 깊은 많은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대통령의 뜻을 믿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의 일단 저는 믿고 보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라서.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뭐 저 주관적으로는 도저히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다 떠나서 이해훈이라는 분이 세이브 코리아 집회 가서 윤 어게인을 외쳤고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백분 토론 가서도 뭐 김건희가 또 윤석열이 무슨 잘못이 있냐는 취지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경우에 따라 제지받을 정도로 강성 목소리를 냈던 분이신데 그러면 이분께 헌정 수호 의지가 있는지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있는지가 저는 아직도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행동으로 하는 반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 상태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곳인데 그렇죠. 민주주의 수호 의지 없는 분이 그 자리에 가서 그리고 또 물론 경제학 박사시고 기재부 위원을 하셔서 전문가라고는 하시지만은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각은 해봅니다. 네. 이 중요한 자리를 저는 대통령님께서 단순히 지금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민의힘 흔들기다. 네. 단순히 국민의힘 흔들기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임명하시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흔들기는 정치권에서 해야 될 문제죠. 네.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책임 있는 국가 전체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효용성 있는 행정에 집중하시는 것이 네. 국민들의 신뢰를 지켜가는 길이실 텐데 아마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 기준으로 판단하셨으리라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근데 저의 짧은 경험과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안 그래도 오늘 장윤성 기자님 뵈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취재를 하셨을 거라서 네. 방송 도대체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다들 제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뉴스 왜 픽백- 이해훈이 장관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예. 얘기를 들으신 것이 있으시면 너무 길어요. 너무 여러 뜻이 뭐가 뜻이 포석이 있구나. 많아서 다 대통령실 떠나서 능력은 있어요? 그 능력과 관련해서도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건 사실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KDI 연구원 그리고 국회 기재위원 등등의 경제통이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계에 좀 물어봤어요. 이해훈 의원이 정말 예산통은 맞냐라고. 그러니까 일단 일은 잘하는지 그리고 또 헌법 지킬 마음인지 좀 두 가지만이라도 좀 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국무위원인데. 재정 전공자는 맞다. 재정 재정 전문가는 맞다. 전공자에 워낙 많고. 그리고 주로 연구 과제가 예타 또는 복지 관련이었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검토하는 것에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중기재정 관련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서 대체로 예산 전문가는 맞다라는 것이고 이제 국회 활동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갑론을박 때문에 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은 왜? 왜 이해운? 막 이런. 저도 자꾸 왜 이해훈 이 예. 생각 자꾸 들어서 왜냐면 기획예산처 장관이면 민주당에는 의원들이 예산 의리대. 전문가가 없어. 왜 이해운? 뭐 이제 이런 게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다수의 평가인데 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오래 정치하셨던 분들은 그 이재명발 정계 개편 신호탄이 오른 거다. 뭐 이렇게 아주 크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방금 네. 오셨다 가신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평가해 주시니 감사한데 그건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그냥 저 혼자 생각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께 이로울까를 기준으로 깊이 판단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믿고 있고요.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은 다 떠나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헌정질서 지키겠다는 마음, 국민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 자리 가면 안 되거든요. 기본 자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 두 번째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의리돼요. 이분 앞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정말 갑 오브 더 갑 자리인데 그러면 나라의 특히 국민의 이 먹거리 해결해야 되고 나라의 미래를 기획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인데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단단하게 이 두 가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기재위 위원이 아니라서 또 못 들어가는 게 아쉬워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왜 많은데. 다 못 들어가 왜? 아, 쿠팡특위도 잘려. 이것도 내가 다 하고 기재위도 싶은데 못해. 이것도 못해. 큰일 났네. 뭘 좀 시켜주세요. 예, 뭐라도 좀 김상우 의원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이번에 검증하고 싶어요. 예, 이 사람을. 이혜원 의원을 검증하고 싶어요. 인사청문 특위 못 들어가요. 외통위는 안 되겠네. 기재위에서 하니까. 저는 자격 미달이 또 되네요. 어쨌든 그래 기재위원님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 분들께 정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당내에서 과거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혜원 의원에 대한 평가는 좀 어땠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얘기 나눠본 적이 없어서 저는 사실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인데 네. 근데 그냥 세 평. 막연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많이 좀 친윤 쪽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근데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게 많이 친윤 쪽이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원외 당협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교감과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나가서 발언할 정도면 말 다 했잖아요. 또 100분 토론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것도 원외 당협위원장이 왜냐하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이 잘못했을 때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렇죠. 또 왜냐하면 원외 당협위원장이라서 일단 서울 경기에서 선거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 위기감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윤석열의 12.3 내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팽배했었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도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갈 정도면 상당한 좀 그래서 저는 더 왜라는 생각은 자꾸 들기는 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분이 지난 과오에 대해서 잘못하고 반성하면 괜찮아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진정성 국민들께서 인사청문회는요. 국민들께 본인의 이제 허락을 받는 자리예요. 국회의원한테 허락받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원 대신 질문할 뿐이에요. 기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보실 때에 진짜 제대로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이제 정말 헌정수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중차대한 자리를 맡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이 설득이 돼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국민 수용성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국민들께서 이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해당 분야 장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수용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럼 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수용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다시 생각을 해야겠죠. 그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실 그 이혜원 의원이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자당의 내부의 여러 가지 비판들을 많이 전해주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대단히 권력지향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기자들 사이에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어떤 그 행보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인사청문을 할 때 윤석열 청문회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거의 묻지마 수준이었거든요. 옹호하고 엄호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만이라도 제대로 된 검증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했더라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그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길이 터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중요한 지적하셨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또 수권 정당으로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는 제대로 된 여당으로 기능을 하려면 건강하게 기능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 안아서도 안 되고 또 당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또 반영도 반드시 되어야만 하고 우리 안에 건강함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요새 그게 민주당이에요. 제가 요새 유발 하라리 교수님의 넥서스라는 책에 좀 푹 빠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자정 기능이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 안는 것도 자정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이번에 이혜훈 인사청문회 할 때에 물론 대통령실에서 청와대구나 청와대에서 추천을 했다고는 하지만 오늘 첫 출근. 그냥 우리 편이 다 감싸 안아서는 안 되고 말씀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음. 헌정질서, 수호, 의지, 나라 사랑, 국민 사랑은 기본이에요. 네. 이게 되는지를 그 진정성을 음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 중요한 자리,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벌벌 떨게 만드는 갑의 자리예요. 네. 자, 그 자리에 갈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음흠. 그걸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네. 생각해요. 아무래도 김상원님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보내준다니까. 인사청문위원으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